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매거진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쓰일 일자리 안정자금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지난 6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때마침 같은 날 오후 최저임금위원회와 한국노동연구원이 최저임금 제도 개선 공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업종이나 지역별, 연령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하는 방안이 떠올랐습니다.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 제도 개선 공개 토론회.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최저임금 관련 법과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자는 요구가 제기되자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에서 개선 방안이 연구됐는데요. 그 결과를 소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30년간 대한민국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경제사회 여러 가지 측면뿐만 아니고 또 임금 제도 또 일자리 문제 이런 다양한 부분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최저임금 제도에 관해서는 거의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18분이 전체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지난 한 4, 5개월간 집중적으로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에 이르렀고 오늘 이제 처음으로 그 논의 결과를 공개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론회에서는 우선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상여금과 식비, 복리 후생비 등을 포함할 것인지 아니면 현행 기준을 유지할 것인지를 두고 다양한 방안이 거론됐으며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에 대한 논의가 뒤를 이었습니다. 먼저 업종별로는 경영계에서는 개별 업종의 상이한 경영 환경 그리고 기업 부담 능력을 고려해서 최저임금을 결정하자. 그래서 이게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보호라는 관점에서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소상공인연합에서는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 소상공인 업종에 대해서 차등화 방안을 마련해달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계에서는 업종별 구분 적용으로 인해서 이미 저임금 상태에 놓여있는 종사자들의 임금이 먼저 깎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저 수준의 임금을 정한다는 제도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에는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업종별 급여 지불 능력과 근로조건, 그리고 생산성의 차이를 어떻게 구분 적용할 것인가, 그 대안으로 두 가지가 제시됐습니다. 하나는 세부 여건을 충족시킬 것을 전제로 업종별 구분 적용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세부 여건은 한 3가지 정도가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급여 지불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대부분 최저임금 미만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나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 이게 전산업 평균보다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게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 적용할 수 있게끔 최저임금법에 규정이 돼 있으니까 이라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직접 결정하자. 이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명시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업종 기준은 제가 좀 계량을 분석을 해봤는데 소분류까지 통계가 있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적용을 한다면 좀 세분류나 세세분류까지 좀 보다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검토 요건은 기준 지표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이해당사자, 노사단체나 상급단체를 포함해서 이해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업종 선정을 검토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분 적용 비율을 이제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할 수 있거나 대상 업종의 최저임금을 이제 감액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이 좀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그에 못지않게 이한 업종별 구분 기준을 적용하지 말자는 의견도 계속해서 좀 쟁점으로 좀 이야기가 됐고요.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나온 내용을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과 논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이 다른 만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최저임금이 무리하게 올랐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지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러면 사업을 그만두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지불 사업자의 70%가 소상공인이고 이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사업장이기 이전에 많은 사람들 신용불량자라든가 최저임금 사업장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취약 근로자들을 고용을 하는 비제도적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들이 능력이 안 되는 업체들을 다 문 닫아라 한다라는 건 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타당하고 합리적일 것 같지만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 사회적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미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이 예고된 상황. 앞으로 새롭게 만들어질 최저임금 제도가 소상공인들의 한숨과 걱정을 덜어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